우리가 분명 새해를 맞이하여 굉장히 희망찬 역사가 전개되리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태가 우리 역사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한 생각을 갖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사태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이런 경지에까지 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헌법을 만들었어도 그 헌법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인간을 전제로 해서 만든 것인데 이거는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휘두르는 권력을 휘두르고 그러니까 최상목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권력의 대행자도 권한 대행이면은 빨리빨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 사태를 가장 국민들 이 젊은이들이 길거리에 많이 나온다 이게 흥분이 아니잖아요. 이거 사실 참 역사에서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한두 번 나왔으면 됐지. 계속 밤을 새면서 눈을 맞아야 되고 눈비를 맞으면서 고생을 하게끔 만들어 놓는 데 대해서 국민의힘이니 하여튼 정치인들은 하나도 거기에 대한 연민의 정이라고 그럴까 반성은 하더라도 연민의 정조차도 없는 그렇게 되니까는 도대체가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건 최상목이라는 사람도 그냥 권한대행을 하면은 권한대행으로서 빨리빨리 전 대통령이 못한 것들을 처리해가지고 역사를 빨리빨리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앉아보니까 좋더라. 이 기회에 내가 이거를 여기서 빨리빨리 처리하면 우리가 망하는 것밖에 길이 없으니까 이걸 자꾸만 끌고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될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들어 보자. 이런 식의 느낌을 국민들은 다 가져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정말 역사가 혼란스럽게 진행이 될 텐데 모든 사람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가장 희망차게 느끼는 것은 역사라는 건 미래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과거를 본다는 것도 과거를 안다는 것도 결국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아는 거죠. 근데 이 미래의 주인공이라는 거는 나 같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나 같은 사람은 별 걱정이 없어요. 저는 저로서 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하고 있고 학자로서 이 학문의 길에 이렇게 정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미래는 역시 젊은이들 세대인데 그동안 젊은이들이 움직이질 않는다. 깨어나질 않고 기성세대 탓만 하고 남자는 여자 탓하고 여자는 남자 탓하고 맨 이렇게 탓만 하다가 젊은이들은 늙은이 탓하고 늙은이들은 젊은이 탓하고 맨날 우리 역사가 여태까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탓하는 것 속에서 아주 호랑당 말코 같은 새끼들만 성장시킨 거죠. 이런 서로가 서로를 탓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윤석열이 같은 종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지금 피눈물을 흘리면서 반성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거세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제일 고마운 것은 역시 젊은이들이 이 역사의 전개에 대해서 여태까지 기성세대 탓하고 남 몰라 했던 것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그 자각들이 생겼다는 거. 그렇게 하면서 이 역사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주체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지나면은 우리나라 정치라는 것이 상당히 젊어져야 될 겁니다. 노인들이라는 건 다 은퇴해버리고 결국 정치는 30, 40대가 해야 되지 않을까. 대통령도 40대에서 나와야 될 거고 이제는 국회의원의 이 30대가 주류를 이루어야지
이 역사가 좀 그런 색깔이 변해야 됩니다. 이 청춘의 뭐랄까 모험심이라고 그럴까 그 청춘의 모험이 이 역사를 이제는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사태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 조선 왕조의 왕정이 끝나는 과정이 그것이 동학을 탄압하면서 동학은 주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비주체적으로 서학에 굴복하고 또 그러면서 일본 놈들한테 외놈들한테 의지해서 우리 문제를 풀 수 없다. 서양 사람들한테도 믿을 수가 없다. 동학은 상당히 주체적인 사유를 가지고 그 동학 경전을 만들어 갔거든요. 용담유사라든가 이런데 모든 그러니까는 그 정신을 이 해월이라는 사람이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이 항일 투쟁을 계속 벌렸던 건데 이 동학이 우리나라의 사실은 항일의 주체였다는 것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데 구한말에 조선 왕조가 슬기롭게 이 동학의 내용을 빨리 수용을 해서 그 왕조를 개혁해 나가고 이렇게 나갔더라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멋있는 나라가 됐었는데 왕조의 내적인 문제로 삼정의 문란이고 온갖 부패로 인해 가지고 생긴 문제를 그러니까 세도 정치 이래에 누적됐던 문제를 동학이 거기에서 가장 본격적으로 비판 세력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 동학을 진압하는 거를 일본을 끌어들여서 했다. 그러니까 일본을 끌어들여서 자기 민족을 탄압하면서 결국은 일본이 조선 왕조를 멸망시키고 조선 왕조를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일제강점기라고 하지만은 그 일본 제국주의 시대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일제시대라고 하는 이 36년간은 그야말로 이거는 우리 민족이 자기 뭐라 그럴까 그 자기 배반의 시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항상 그 제가 그 뭐야 만해 한영원이 부른다 이 제일 뒤에다가 이제 시를 썼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그랬거든요. 뭐라 그러냐면은 일제시대 때는 자기가 사는 그 울타리만 생각했지 그 바깥에 행길 옛날에 큰 길을 행길은 그거는 우리 땅이 아니라는 생각이 어려서부터 있었다 이거지. 그건 일본 순사들 땅이고 국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없었고 자기 하나 목숨 건지고 사는 거 하나 이렇게 거기에 매달리고 그랬던 시대인데 그 시대에 소위 말해서 그렇게 우리 민족이 공공의 의식이 없이 쪼그라들기만 하다 보니까 일제시대에는 공중도덕이라는 게 마멸됐다. 그러니까는 조선 왕조를 통해서 그나마 이 동방예의지국이라 했던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 일제 36년을 지나면서 자기 주체성도 상실하고 도덕적인 이런 생각도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이 구한말에까지 내려왔던 19세기를 쭉 순조 때부터 어떻게 내려왔던 하나의 세도 정치가 일제와 타협하는 양반 세력들에 의해서 계속 진행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은 이 조선 왕조의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 해방 후에 반민특위라는 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민특위를 한다는 게 뭐냐 반민족 그러니까 이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와 타협해서 부귀를 엔조이한 그 세력들을 어떻게 했니 우리가 처단해야 된다. 근데 북한은 그 처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은 해방 후에 그 38선이 열려 있으니까 우린 처단할 때는 싫은 놈들 가라. 그러니까 그 당시 뭐냐면 북한에서 내려왔어요. 일제시대를 통해서 지주계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다 내려왔으니까 북한에서는 이거 처단하고 말고가 없었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려와 버리니까. 한국은 그야말로 이 친일파들이 득실득실거리게 된 거죠. 득실득실 완전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제주 4.3도 일으키고 그 서북청년단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들이 완전히 그 일제시대 때 타협했던 그 일제 경찰이 결국 한국 경찰의 주가 됐는데, 그래서 그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서 사실은 검찰에게 막강한 권력을 줬단 말이에요. 일제 경찰을 이렇게 진압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부터 왜 그렇게 친일을 얘기하느냐. 그냥 일본 수상 데려다가 알랑거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이 일본에 알랑거리는 거, 우리가 일본에 예속돼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뭐냐면은 왕당파란 말이야. 이게 불란서 혁명으로 치면 그냥 왕정 복귀를 주창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민특위의 어떠한 우리가 척결의 대상이 됐었고, 그러면서 그거를 좌절시킨 것이 이승만 정권이란 말이죠. 이승만 정권은 도저히 이 사람들을 다 척결하면은 우리가 너무 사회가 변화가 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일제랑 타협했던 모든 문인이고 뭐 이런 거 다 용서해주고 그냥 덮어주고, 그리고 또 그들을 오히려 정치적 수완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 갖다 쓰고, 그냥 그런 식으로 이 해방 후 정치사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우익화돼서 내려왔는데, 그 우익이라고 하는 세력들은 결국 알고 보면 그 우익이라는 게 전부 친일이란 말이죠. 근데 친일파들은 그야말로 바로 권력의 정점에 있으니까 미국하고 친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 미국 유학 가고, 그리고 기독교에 가서 아주 그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미국 유학하고 기독교 교회 나가고 반공주의자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여태 쭉 끌어온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우리가 뽑지 않은 놈들을 우리가 뽑겠다, 뽑아내겠다. 두 번째 뽑는다는 건,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나오고 있는 이 지금 이슈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그냥 젊은이들이 각성을 해서 참여를 한다 이 정도로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젊은이들이 지금 가지고 나오는 이슈라는 거는 근원적으로 역사를 청소를 해야 된다. 지금 여태까지 누적된 죄악이 친일, 친미, 우경 그러면서 오늘까지 온 건데, 이 젊은이들은 근원적으로 역사의 스트럭처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루지 못했던 반민특위가 진행시키고자 했던 역사의 흐름을 이번에 완벽하게 성취하자라는 새로운 스트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아무 특별한 이념 성향이 없다고 그러지만, 이념이 아니라 이건 너무 명백한 죄악. 우리 역사가 한 2세기 동안 보여온 터무니없는 비상식적인 죄악. 그러니까 지금 북한 공산당 빨갱이들을 쳐부수겠다가 아니라 그냥 내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가 이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아무리 보수 세력이라고 해도 그런 거를 흡수할 수 있겠냐. 지금 우리나라를 완전히 이런 전쟁의 도가니로,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는 아니 될 사람이 앉아가지고 지금 이 역사를 어디로 갖고 갈 것인 거냐. 나는 내려갈 수 없다 이거. 나는 내려갈 수 없다. 무슨 수를 써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저항했다. 근데 이러한 윤석열이의 이러한 자세는 근원적으로 우리 민중들을 아주
본질적으로 각성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적당히 또 정권만 바뀌면은 이거는 지금 정권이 바뀌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이게 새로운 물결이 생겨나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제 완벽하게 지금 물갈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뭐냐면 국힘당이고 뭐 이런 모든 한덕수고 뭐 이러한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역사에서 가장 반동 세력들이 전부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조금도 우리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헌법재판에서 불리한 함수로만 작용하는,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국민이 이미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지금 그걸 다시 헌법재판에서 우리가 해가지고 거기에다 목을 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혁명인데 이게 말이 되냔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할 수 없죠. 이 역사는 우리 국민들은 방법이 없으니까, 이 선량한 국민들은 이 합법적인 절차를 그래도 밟아야 되니까, 그런 합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우리 역사가 헌법이라는 게 뭐고,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헌법이라는 걸 개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윤석열이가 우리 마누라하고 나하고를 위해서 존립하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권력체인데 이거는 나의 사유물이다. 최고의 막강한 권력을 국민이 나한테 줬다. 그러니까 이 국가는 내 거다. 그러니까 이 국가를 가지고 나는 끝까지 버티겠다. 근데 거기에 뭐 10%면 10%, 뭐 20%면 20% 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같이 동조를 한다. 그 동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까딱 이제 잘못해서 쓰러지면 모두 도망갈 놈들인데, 난 지금 말도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요즘 심기가 불편해가지고 이 책도 안 보이고 그 종기도 사방에 나고 아주 괴로워요. 괴로운데 이 만해 선생이 그 3.1운동을 겪으면서 바로 33인이 모였잖아요. 그 태화관에, 명월관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잡혀서 나오는 과정에서 겪은 거를 갖다가 쓴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게 이 만해라는 사람에게도 아주 깊은 상처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이게 조선일보에다가 이 사람이 쓴 글이거든요. 당시 조선일보는 상당히 훌륭한 민족지였습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평생 못 잊을 상처라는 제목이거든요. 지금은 벌써 옛날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마는 기미운동이 폭발될 때에 온 장안은 대한독립 만세 소리로 요란하고 인십은 물 끓듯 할 때에 우리는 지금의 태화관, 당시 명월관 지점에서 독립선언 연설을 하다가 왜 순사놈들에게 포위되어 한쪽에서는 연설을 계속하고 한쪽에서는 납치되어 자동차로 호송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나도 신체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자동차에 실려 좁은 골목을 지나서 마포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마포경찰서로 간 모양이에요. 그때입니다. 12 서너 되어 보이는 소학생 2명이 내가 탄 자동차를 향하여 만세를 부르고 두 손을 들어 또 부르다가 순사의 제지로 개천에 떨어지면서도 부르다가 마침내는 잡히게 되는데, 한 학생이 잡히는 것을 보고도 옆에 학생은 그래도 또 만세를 부르는 것을 차창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그 학생들이 누구이며 왜 그같이 지극히도 불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을 보고 그 소리를 듣던 나의 눈에서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눈물이 비오듯 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그 소년들의 그림자와 소리로 맺힌 나의 눈물이 일생에 잊지 못하는 상처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냥 그 당시 그야말로 국민들이 태극기를 굴고 이 젊은 학생이 그냥 계속 만세를 부르면서 그 순경한테 잡혀가던 그 모습, 이런 모습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진정한 민주 국가의 의식의 토대가 된 건데, 나는 오늘날 이 광화문 뭐 용산이고 앞으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젊은이들이 나와서 외치는 이 소리가 진정한 우리 민주사회의 기초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역사는 그 과거에 처리 못했던 것도 근원적으로 새롭게 처리해 가면서 밝은 미래를 향하여서 가고 있다. 올 1년만 여러분들이 같이 이 정의로운 물결에 참여를 해 주시면은 우리 역사는 틀림이 없이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